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일부는 또 개파락을 한 모습도 있고, 또 일부는 또 탄력이 또 둔화돼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좋은 시세를 보이다가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호재로 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층 더 밸류에이션이 향상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 구간을 다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입니다. 오늘 개파락을 해버렸어요. 그쵸? 시가가 마이너스 5%나 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큰 회사가, 그쵸? 시총 3조 정도나 되는 회사가 5%의 개파락이다? 이거는 좀 타격이 크죠. 그쵸? 그래서 뭐 EDG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렇게 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횡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설 이탈하면서 개파락 5.8%. 그쵸? 그리고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선 밑으로 해서 개파락.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살펴보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좀 해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상 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 수혜를 받았던 건 아무래도 시즌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수젠텍이라든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랩치도믹스 뭐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트 관련주들이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추출 시약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생산 자동화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달부터는 수출이 또 한 35% 정도 급감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좀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수출량이 진단 키트 관련된 진단 키트가 수출량이 급감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다행인 거죠.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이제 점점 그런 여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이 급감했다. 이거는 뭐 이 해당 기업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악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죠? 코로나가 영원할 건가요?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코로나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고, 그럼 당연히 진단키트를 내가 배팅한 투자자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의 종식이 가까울수록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겠죠. 기본적인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들고 있었다? 아,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시즌 대표가 제가 예전 지금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를 다시 찾으니까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시즌 대표가 그랬어요. 오히려 이거 적자 게임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매출이 늘어서 좋겠네요. 이제 막 기자들이 이러니까 이건 적자 게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적자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센서스가 좋게 나오던데 이게 왜 적자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 지금 다 내려놓고 이거에 생산하는 데만 모든 인력이 총동원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젠 대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앞으로 다가올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거 하나에만 몰두해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젠 대표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예전에 이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한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을 이제 직원 외에 이제 뭐 일용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인력들을 한 100여 명 정도 또 사용을 했다라는 제가 그런 내용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 키트 대비해서 물론 대량 생산을 할 때는 기계로 자동화 설비로 대량 생산을 하면 보통 원가라든지 판관비 부분이 좀 절감이라기보다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관비가 좀 그래도 매출액 대비 이렇게 확장되는 퍼센테이지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보통 생산 업종들은. 근데 이제 이런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생산량을 늘리면서 판관비가 같이 또 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가 대비해서 전체적인 물가 대비해서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잖아요. 최저시급으로만 하더라도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인데 최저시급은 계속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인력을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조금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판관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어쨌든 1분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으로 이런 시세를 또 만들어 줬어요. 이런 그림. 그렇죠? 근데 2분기는 그러면 실적 완전 폭망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분기까지도 굉장히 더 큰 시세를 더 큰 그 실적이 한번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시젠을 이제 이 기점으로부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67%라는 수익률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다 포함해서 같이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매번 영상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하기 민망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서 67% 정도의 수익이었는데 최근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단기 과열로 인한 14만원하고 이렇게 올라온 14만원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단기적인 수급 과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냥 테마성 상승이었더라면 지금은 어떤 알맹이가 꽉 찬 실적으로서의 상승이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주가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맥시멈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15만원 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2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 대비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2분기 실적이 선반영될 거라는 그 시점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14만원, 13만원대까지는 한번 이렇게 조정받다가 그 라인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코로나로만 엮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한번 이렇게 좀 큰 매출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이 향상된 건 맞지만 그 뒤에 따르는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업의 밸류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자리를 잡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빠져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밸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밸류는 올라와 있고 시장에서도 적정 수준을 지금 마이너스 수출 뭐 35% 급감 이런 걸 반영을 하더라도 9만원에서 10만원 선이라고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을 했을 때도 그쵸? 그럼 이 밑으로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은 가치 대비 너무 싸.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지켜줄 겁니다. 시세는. 그래서 너무 폭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폭락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 10만원 라인까지 혹시나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도 함께 저가 매수에 동참해서 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10만원 라인 선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10% 이내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20선을 이탈했을 때 한번 정리하는 방향, 그리고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재접근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즌을 좀 가이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존의 테마성보다도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라는 거, 그게 팩트니까 그거를 좀 한번 아직까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좀 바라볼 때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좀 굉장히 빠른 유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좀 바라봐야 될 거는 또 이런 LNG 관련된 종목들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떠요. 우리 23조 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카타르 대규모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사들이 좀 떠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좀 좋게 보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수주 계약식으로, 그죠? 단순하게 테마로 해서 단순 기대감보다도 정말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서 기업의 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가 지금 대부분 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쉬어가면서 접근하는 전략, 쉬어갈 때 우리가 좀 참여해서 어떤 좀 추가적인 시세를 좀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림이 너무 다들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고, 아무래도 오늘 많이 올라준 조선선제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뭐 대창 솔루션, 죄송해요,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니?
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 한 번씩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게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인데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메인은 삼성중공업인데 아무래도 뭐 묵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움직임은 좀 많이 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이제 용접 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형 조선사에다가 제품들을 좀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기존의 물량들은 매물대는 다 소화를 했어요.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물론 발행 주식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시총 대비해서 자본금이 6억인데 주가는 1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굳이 꼭 상관은 없긴 한데 어쨌든 기업 자체 시총이나 뭐 이런 자본금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중요한 거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총 대비에 접근하기에는 주가가 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99,000원 초반대에서 빠른 단타적으로 접근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 제가 추천드렸던 단타 종목들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제가 언급 드리는 거예요. 짧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장 전에 이제 VIP 회원님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KNN이나 모나미, 우성사료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는 좀 살펴보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영상만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진짜 매매를 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식별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한 차트 한번, 간단한 수익 인증만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매를 직접 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죠? 안트로제는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홀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수익률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2%대, 4%대, 5%대에서 구간별로 딱딱딱 수익을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빠르게 챙기고 있습니다. 단타는 짧고 굵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굵게는 여러분들이 짧은 거는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 굵다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시고 보는 눈이 생기셨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굵게라는 표현이 이제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짧고 굵게 중에 짧다라는 표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부회원님들께서 그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윙으로 접근을 했는데 5%에서 일단 절반 매도로 수익을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야스, 우리넷 이렇게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 우리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4%대, 5%대 모나미 매매했죠. KNN은 오늘 제가 수수료만 챙기고 나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탄력이 좀 둔해서, 그래서 이제 1% 정도 좀 안 되는 수익률을 챙기셨고요. 야스 수익 챙기셨고, 이런 식으로 우성사료는 이제 뒤에 가져가신 분인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진짜 굵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굵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뭐 9일에 한 270만원, 일주일에 330만원, 그리고 하방에 베팅해서 하루에 뭐 이제 해지 전략으로 시장이 떨어져도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인버스니까. 그 다음에 한네트 5월 25일 날 하루에 87만원, 하루에 26만원, 하루에 53만원, 64, 71, 74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또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각자의 시드에 맞게끔 매매를 하는 게 맞으니까 그거를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태워서 접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차분하게 하나씩 하셔가지고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런 가이드까지 제가 이제 잡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잡아 드리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종목만 잘 줘라 하시는 분들은 종목으로 그냥 수익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접근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VIP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종목 상담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도 꼭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번호가 아니에요. 종목 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찮아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뭐 유튜브로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고 있고 유튜브로 좋은 정보를 얻고 있고 또 약간 이게 리딩 체험을 비슷하게 하는 게 유튜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만 해주셔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걸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년이 되면 또 필요로 했을 때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하시다가 뭐 이렇게 뒤에 또 합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독을 눌러 두셔야 제가 가끔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드리는 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가끔 제가 장중에도 추천주를 드리긴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